예, 자 오늘 저녁 방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장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윤석열 씨가 이제 29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대선 출마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한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까지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근에 최재형 씨 관련주 이제 눌렀었죠, 그죠? 오늘 막 열심히 급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최재형 씨 관련주들은 올라가던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 이제 그동안에 뭐 엑스파일 문제, 대변인 사태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던 윤석열 테마주들 일부라기보다 꽤 많은 부분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반등 나온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윤석열 씨가 출마 선언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이 아니고요, 제 경험을 이제 토대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그냥 참고하세요. 항상 시세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고수들은 시세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불확실한 미래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태까지 경험과 과거의 그 기록들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방금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예측을 하되 너무 그거를 100%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게 코스피는 0.3% 올랐고 코스닥은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수는 별로 이렇게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대선주 윤석열 씨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뭐냐면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자꾸 얘기가 나오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가 끝나질 않네요, 그죠? 요즘에 인도 보면은 좀 많이 시끄럽죠,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이런 이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약간 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온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올라와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면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델타 변이 그것 때문에 조정이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3, 4월달, 4월달 있죠. 4월달에 지수가 약간 흔들릴 때, 개인들의 심리가 흔들릴 때,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백신 거지. 이놈들에게 드릴게요. 백신 거지. 우리나라가 백신 거지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언론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상황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4월달, 5월달, 그죠? 그때 국민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투매가 좀 더 나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들이 좀 심리가 불편해질 수 있겠죠. 개인들의 심리가 불편하면 뭐가 오겠어요?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개별주를 툭툭툭 던져요. 조정은요, 세력이 주식을 버릴 때 오는 거죠. 그죠? 조정하고 투매하고 달라요. 조정은 세력들이 수익을 많이 내놓고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긴 다음에 괜찮아 더 갈 거야 그러면서 천천히 빠지는 게 조정이에요. 맞죠? 투매는 뭐예요?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막 이러다가 훅 던지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니까 그거를 투매라고 하는 거예요. 투매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불편하니까 종목별로 약간씩의 투매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거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얘기는 이렇게까지만 해드리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델타 변이 관련돼가지고 테마주들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저 힌트 드렸어요. 원래 바이오주 좋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바이오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반회원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눈치 못 채시면은 큰일 나요. 네. 자꾸 눈치를 못 채시면 네, 그 수익이 안 나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예, 무지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를 해볼까요? 네, 윤석열 씨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대요. 자, 장소까지 잡혔죠. 뉴스 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는데, 자, 먼저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쭉 보여드리고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천천히 들으세요. 네. 오늘은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네. 윤석열 테마주의 우두머리는 원래는 서현이었죠. 요즘에는 좀 조용하지만요, 그죠? 네. 네. 보시면 이제 서현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저번에 그 2주 전에 딱 정확히 2주 전인데요. 네, 그때는 윤석열 씨 공수처 수사 착수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투매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천천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소화를 잘 하셔야 돼요. 네. 2주 전에 개인들이 여기서 던졌잖아요. 퍽 이러면서 뉴스 보고요, 그죠? 네. 요게 그때 얼마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딱 2주 지나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 아침에 마이너스 8%, 그 다음날 마이너스 5%또 빠졌죠. 네. 이게 서현이에요. 네. 그때마다 제가 그 윤석열 테마주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그 서현이나 애니동률이나 이런 것들 전 안 갔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녁 방송 때마다 이제 문을 열어서 얘기를 해드렸죠.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 끝난 거 아니다.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푹 주무셔라. 기억하시면 이번 주 오주세요. 네. 밤마다 그거 해드렸죠, 그죠? 이때마다 방송 열어서 해드렸어요. 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그냥 쉽게 끝나진 않는다. 근데 낮에 방송에서 그래요. 얘네들 뭐 급락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건데 뭐 그렇게 큰 시세가 나기를 원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밤마다 얘기는 해드렸어요. 손해보지 마시라고. 왜 그랬냐면 무방에서는 이제 또 이거 물려가지고 막 그 떠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저희 회원 신규원들 중에 이거를 갖고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편안해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여기에서도 그랬고, 그죠? 여기도 그랬고, 저는 손절하지 말라 그래요. 네. 아주 올라왔죠, 그죠? 근데 크게 올라가지도 못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그 여기는 X파일 대변인 사태, 여기는 뭐예요? 뭐 공수처 수사 착수 뭐 그런 거였죠. 네. 그리고 어젯밤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대선주를 하겠느냐. 주린이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경험이 짧고 인내심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얘기가 안 좋게 얘기가 나와도 갖다 집어 던진다.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는 테마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다. 어제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굉장히 높은 게 바이오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게 대선 테마주예요. 근데 그거를 뉴스와 차트와 그다음에 어디서 이제 공짜로 배운 몇 개의 그 기법, 차트 기법 가지고 매매를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제 안타까워서 그 소리 했던 거예요. 3불. 아까 우리 오늘 신규 회원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저한테. 3불. 네. 3불 하겠다고. 네. 차트, 계좌, 뉴스 안 보시겠다고. 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네. 아무튼 어제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아무튼 잘 되셨죠, 그죠? 네. 좋은 얘기 나오니까 또 대본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은,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보시면 뭐예요? 그냥 요번에 떨어지기 전에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금요일이에요. 네. 월요일날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거 다 회복했어요. 뭐예요? 반등이에요. 오늘 급등 나온 게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반등이라고요. 낙폭에 따른 반등. 맞죠, 그죠? 네, 차트를 좀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애니농률. 낙폭에 따른 반등입니다. 그쵸? 네. 원래 있던 자리까지 회복한 거예요.
좀 더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네, 이 정도까지 잘해줬어요. 전 이렇게 올라오면 좋더라고요. 왜냐면 물리신 분들 다 회복됐으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회복이 돼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요거는 낙폭에 따른 반등이에요. 눌림목이 아니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일단 그런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원익 큐브. 네. 낙폭에 따른 반등이잖아요. 이 차트 보니까 딱 감이 오시죠, 그죠? 네. 덕성. 악재 맞고 떨어지다가 낙폭에 따른 반등. 그쵸? 하나만 더 볼게요. 웅진.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낙폭에 따른 반등. 위주코프. 더 보죠, 그냥. 네. 오늘은 많이 보자고요. 네. 위주코프. 낙폭에 따른 반등. 더 올라올 수 있냐고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여기 물리신 분들이 계속 이제 본전 계산하고 있겠죠. 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냐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에요. 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이제 올라가려고 딱 준비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죠. 그건 이제 종목 추천이 되니까. 네, 무료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낙폭에 따른 반등입니다.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얼마예요? 1,500원. 여기는요 8,600원. 대충 계산해도 몇 배 올라왔어요? 5배. 그죠? 최소한 5배 올라온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꼭지 찍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게 바로 가겠어요? 아니면 옆으로 더 돌릴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더 올라갈 확률보다는 옆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승일 똑같잖아요. 낙폭에 따른 반등. 네.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올 때는 이거를 더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탈출하는 게 대부분 현명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지금부터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경험이거든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나쁘다, 좋다? 아니요. 그거는요. 이거를 공략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희 방은 저도 여기서 매매하는 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네, 농담이 아니라 원래 전문가 10년 전에 데뷔했을 때 처음에 주로 했던 게 여기서 공략하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거 10년 전에 것도 분차트 그리라고 해도 그려요. 그래도 많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매매하는 게 나쁘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요. 전문가 성향에 따라 다르고. 이 얘기 먼저 밝히고 시작할게요. 저희 방은 이런 데 사서 이런 데서 파는 걸 좋아해요. 거래가 없을 때 바닥에서 있죠. 이럴 때 사가지고 개인들이 모를 때 몰래 사가지고 요런 데서 사가지고 요런 데서 파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애니능률 있죠. 애니능률도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100% 수익 내고. 더 가더라고요.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요. 네. 좀 남겨놓을 걸.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네. 사자마자 3일 동안 100% 수익 냈는데 그래도 아깝긴 하더라고요. 이거 안 아깝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에 나갔던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웅진 싱크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데서 추천해서 네. 회원들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죠? 네. 우선주 중에서 이제 대박 난 거는 노르페인트 우선주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회원들 여기에서 파신 분도 있어요. 수익이 490%까지 났어요. 공식적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파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애니능률이나 승일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물려서 힘들어하시면 괜찮아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매매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저희 방 성향이 그래요. 이런데 눌림목 끝자락에 사서 요럴 때 파는 걸 좋아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냐 안 되냐? 돼요. 대신에 여기서는 스윙 중기가 아니라 단기만 돼요. 단기 위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재밌어요. 재밌다니까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있는 건 요리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간식이에요. 분식. 재밌어요. 결과도 좀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성향의 차이예요. 라면 좋아하느냐 아니면 여기 요리니까 뭐 아무튼 뭐 요리라고 할게요. 그냥 네, 요리. 여기 분식. 네.
가장 좋은 건 두 개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요거는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거를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직장에 저희는 직장인들이 한 80%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추천했을 때 회원들이 가장 편안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걸 위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도 저희 방에서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요걸 참고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종목들 아무튼 반등이 이제 반등 나온 겁니다. 반등. 애니농률을 보면은 막 또 갈 것 같죠? 그쵸? 애니농률은 솔직히 그렇게 생겼어요. 또 갈 것처럼, 그죠? 그러나 이거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 그냥 반등이잖아요. 세일 같은 거 보세요. 낙폭에 따른 반등. 거래도 별로, 힘도 별로 없죠. 이런 거예요. 윤석열 씨가 다음 주에 화요일날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올라왔죠? 자, 이게 뭐예요? 호재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생각 잘 해보세요. 호재가 벌써 나왔어요. 이미 날짜도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내일도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불안해지시죠? 이거 갖고 있는 분들. 그러네? 호재가 나왔잖아. 그럼 내일은 이거보다 더 센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종목이 또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들고 있는가, 오늘 왜 급등했는지 그 재료를 분석해야 돼요. 선생님 갈까요? 목표까지 알려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같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걸 풀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차트 얘기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뭐 이런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급등을 했는데, 이 재료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내일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내일 가봐야 알겠죠, 그죠? 네. 그런데 자 보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자,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유력 대권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 아시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내일 일은 모르죠. 그죠? 네. 그래서 불안하시겠지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보면, 즉 과거를 되짚어보면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똑같진 않지만 많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윤석열 씨죠, 그죠? 윤석열 씨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럼 가장 비슷한 사람을 하나 찾아오면 돼요. 누구겠어요?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정치를 하게 된 사람. 보수인지 진보인지 양쪽 다 왔다 갔다 했지만, 그죠? 네. 예, 프레스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예. 반기문 씨랑은 좀 다르고, 그죠? 네. 안철수 씨를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전에 안철수 씨. 네. 그때 안철수 씨 이미지가 되게 좋으셨죠. 지금도 그렇게 나쁘시진 않겠지만, 10년 전에는 뭐 그냥 아주 신선했죠, 그죠? 네.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돼요. 그분이 갑자기 2011년 여름부터 오세훈 씨가 이제 서울시장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 갑자기 뭐 그걸로 인물로 딱 부각되면서 올라갔어. 이분이 등장했었어요. 그때 저기 안철수 테마주들 올라온 거를 잘 보면 돼요. 여기 안철수 씨라고 찍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맞죠, 그죠? 네. 천천히 들으세요. 네. 그러면 10년 전 안철수 테마주를 한번 보죠. 당연히 안랩을 봐야 되겠죠. 그때 가장 먼저 간 게 안랩이니까요. 네. 보시면 안랩이 이 당시에 이만큼을 갑니다.
주식하시면서 이런 거 한 번씩 수익 한번 내보셔야지, 그죠? 네. 하여튼 10배 정도 급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2011년 7월달, 8월달부터 이만큼 쭉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퀴즈 내볼게요. 이게 대장주였거든요. 네. 여기는 한 만원대예요. 뭐 18,000원인가 뭐 그렇고, 여기 16만원인데 대충 한 10배 갔어요. 네. 자, 안철수 씨가 네, 대선 출마하겠다는 그 뜻을 어디에서 비쳤을까요? 1. 자, 거래량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찍어보세요.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하겠다는 뜻을 어디에서 밝혔을까요? 1, 2, 3, 4, 5, 6, 7, 8 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왜 아무도 안 찍으세요? 오늘 찍어보세요. 어디였을까요? 6번? 7번? 4번도 나오시고 3번도 있고. 찍어보세요. 네. 2번이요? 7번. 네. 토네이더님 아주 좋아요. 네. 정답은 8번입니다. 다 찍으셨죠? 네. 8번입니다. 그냥 제가 상황극 하는 건 상황극 합니다. 상황극. 네. 여기서 쓱 올라갈 때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확대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1, 2번 구간이죠. 네. 여기에서 점 상한가로 막 날릴 때 상한가 막 2개, 3개씩 나오고 이때요. 1, 2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자분들이 물어봤어요. 안철수 교수님 혹시 서울시장에 출마하실 생각 있나요? 대답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세요? 이러면서 이제 네,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기대감이 올라가다가 점 한가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 생각, 그냥 확실하게 대놓고 싫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또 막 올라갑니다. 주가가 막 급등하니까 그 기대감이 물어봤겠죠. 교수님, 그때 교수님이셨잖아요. 서울대 교수님이었으니까. 서울시장 나가실 생각 있나요? 하도 물어보니까 한마디 했겠죠. 저는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한가 맞고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여기에서 안랩 임직원들이 자기들 갖고 있는 그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면 만원짜리 주식이 5만원까지 급등하니까 여기 대표님 뭐 전무 뭐 다 팔았어요. 막 이사님들 막 주식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어디에서요? 그분들 저희 방에 회원가입하셨으면 비싸게 팔아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팔았어요. 임원들 다시요? 여기에서 팔았어요. 4만원 정도에서. 그러고 나서 10만원 갑니다. 여기에 있는 임직원들도 안철수 씨의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대선주를 몰랐던 거죠. 10만원까지 가요. 이게 아까 3번 정도 아니었나요? 3, 4번? 12만원, 13만원, 14만원까지 갑니다. 이때까지 안철수 씨는 별 얘기를 안 합니다. 12월 달에 됐죠? 14만원까지 갑니다. 이때도 별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아까 여기가 8번이었어요. 여기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철수 씨 그 안내 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원래 창업주니까, 그죠? 네. 나중에 이제 선거 나가게 되면 그 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분이 대놓고 나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라고 대놓고 얘기 안 했지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안내 주식을 가지고 뭐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 그게 간접적으로 나 대선 출마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무서워지시죠? 네,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떨어져서 저기 8만원. 그러니까 여기는 16만원, 여기는 8만원. 정확하게 하면 7만원대까지 떨어집니다. 반토막 났죠. 확실하게 이제 정치를 하겠구나라는 그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급락하는 거죠. 반토막 나고 나서 이제 상한가 몇 개 보여주고 급등을 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다시는 여기를 못 올라옵니다. 요게 8번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다음 주 윤석열 씨가 그 대선 출마 선언하면,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애니농일, 원유큐브, 승일, 위주쿠프 다 이렇게 박살난다는 얘기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제 눈에 몇 개 보여요.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앞에서 많이 올라온 대장주, 즉 선발주. 대장주 중에 주식한 지 일주일, 한 달 된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 대장주들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안내비 여기에서 꼭지 찍을 때 사실상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 정치 선언을 한 거죠. 하겠다고. 급락했다니까, 반토막 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반토막 날 동안 그러면 안철수 테마주는 안 갔느냐? 아니요. 이때부터 수백 개입니다. 진짜 수백 개의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합니다. 안철수 씨 테마주는요, 정책주가 따로 없었어요. 왜냐면 코스닥 기업인 출신이니까 코스닥 종목이 다 정책주였어요. 그냥. 네. 코스닥이면 그냥 IT 뭐 소프트웨어 그쪽이면 그냥 다 안철수 씨 테마 정책주가 돼버렸었으니까. 그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안내비 꼭지를 찍고 상투를 찍고 나서 못 갔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 아시잖아요. 써니전자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여기라니까요. 안내비 2011년 여름부터 연말까지 급등했잖아요. 이렇게 10배 갈 동안에 써니전자는 전저점을 깨면서 바닥을 찍고 있죠. 그러다 안내비 1월 초에 딱 꺾는 순간 그때부터 거래가 늘어나면서 슥 들어올립니다. 그 당시에 300원짜리였어요. 그때 300원짜리 하면은 300원짜리 같은 거 300원짜리 주식 매매하면 그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진짜로. 죄송해요.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네. 그런 계잡주가 계저주라고 했어요. 계잡주. 300원짜리가 800원까지 오더니 누르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시세 분출한 것 같죠? 아니 이게 눌림목이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안내비 계속 떨어지는 동안 이러다가 나중에 치고 나가죠. 300원짜리가 만원까지 갔으니까 얼마 간 거예요? 30배 갔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때 안내분 이랬죠. 반등 나오고. 안내비 반등 나올 때 써니전자는 본상승이 나오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요거 반등이죠? 반등 맞죠? 반등이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등 나오는 동안에 후발주자들은 뭐하고 있냐? 밑에서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아닌 척 하다가 여기서 확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발주자 하지 말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선발주자 공략하지 마시고 후발주자라는 얘기예요. 후발주자. 써니전자 이런 게 뭐였겠어요? 정책주였겠어요? 인맥주예요. 써니전자랑 같이 한 게 다물멀티미디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네. 이게 다 인맥주라니까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인맥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장주가 예전에 안철수 테마주 안랩처럼 안철수 씨가 정치 할 거란 얘기를 하고 요렇게 안랩이 떨어졌죠. 대장주가. 그러니까 윤석열 인맥주 중에서 대장주 그룹이 똑같이 떨어진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윤석열 씨 인맥주하고 정책주는 끝난 게 아니라 또 간다니까요. 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건 절대로 못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많이 간다 못 간다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갖고 싸우실 시간 있으면 이 들어가서 매물대를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윤석열 테마주 고점 최근 대비 막 4배, 5배, 6배씩 올라온 거 있죠? 네, 3배, 4배 이상. 네. 그 올라온 종목들은 보시라니까요. 이 매물대의 주인이 누군가? 그만 싸우시고요.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 팔까요 말까요 더 살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가 그만하시고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매물대 주인이 누군지 보라니까요. 혹시 개인들 아니에요? 개인들이 혹시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맞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데요? 저 좋은 회사가.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샀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자식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샀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여기서 샀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안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만큼 거꾸로 생각해보면 개인들이 많이 사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순간 못 가는 겁니다. 하물며 테마주는 오죽하겠냐고요. 그죠? 난이도 최상급인 대선주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과거 10년 전에 안철수 씨 테마주처럼 대권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뭐예요? 종목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안 간다가 아니라 종목이 바뀐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예. 끝났다는 게 아니라 종목이 바뀔 거란 얘기죠. 이거 빨리 눈치 못 채시면 큰일 나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에서 윤석열 씨가 이제 우리 낮에 그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이것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또 얘기해드리지만 대선 출마 선언하면 서현이 갈까요? 애니동열 가지 않을까요? 목표가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그런 질문을 나 혼자만 할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같이 할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네? 애니동열 지금 사도 될까요? 더 가져가면 안 될까요? 목표가 얼마일까요? 그거를 본인만 물어보시겠냐고요. 수십만 명 물어볼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표가를 찾으려고. 네. 그만큼 개인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항상 시끄럽고 피곤한 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자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런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실력 있으시면 하세요. 그런 전문가랑 같이 있으면 하시라고요. 재밌어요.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실력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다친다고 하겠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윤석열 씨가 대권 출마 선언하고 나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엑스파일 저희는 몰라요. 저희가 안 그랬어요. 뭐 그런 거 맨날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겠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뽑겠죠. 인재 영입을 하겠죠. 그죠? 네, 경제 분야, 그죠? 네, 안보, 외교, 그죠? 네, 언론, 뭐 그쪽 쭉 해가지고 뽑겠죠, 그죠?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이번에 이제 처음에 좀 미스가 나가지고 좀 시끄러웠지만 아무튼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을 하면 뭐 하겠어요? 언론에 자꾸 홍보를 하겠죠. 자꾸 띄우고, 그죠? 네,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꾸 관심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네. 그럼 뭐가 가겠습니까? 정책주가 가겠죠. 예? 정책주가 가겠죠. 그 인맥주는 뭐가 가겠어요? 처음에 뭐가 가요? 인맥주도 그게 다 있다니까 순서가. 처음엔 혈연, 가까운 사람부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먼, 네. 인맥 중에서 가까운 인맥과 먼 인맥이 있거든요. 네. 이거 세부적으로 얘기 못 해드리겠어요. 이것도 이제 노하우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는요, 가까운 인맥주밖에 안 갔어요. 먼 인맥주는 가지도 않았어요. 이재명 씨는 먼 인맥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인맥주 할 거면은 안철수 씨과 윤석열 씨 거 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주변에 사람들 영입하면서 언론 노출이 더 심해지겠죠? 많아지겠죠? 네. 공론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그죠? 네. 그 민주당하고 이제 서로 이제 민주당 쪽 후보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계속 하겠죠. 네. 뭐가 한다는 얘기예요? 정책 중요하다는 얘기, 정책. 종목이 바뀔 거라니까요. 정책 주가는 거 그렇게 원하셨죠?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맥주도 좋지만 정책주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꼭 유념하실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치열할 것 같아요. 정권을 지키려는 자와 다시 탈환하려는 이제 그 세력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기들 내부끼리도 막 싸울 것 같아요. 민주당도 내부끼리 싸움이 붙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이쪽에서도 그 보수 쪽에서도 내부에서 분명히 지금도 뭐 누구누구 뭐 엑스파일 얘기 나오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되게 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선거에서 지는 날에는 한쪽이 완전히 거의 괴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양쪽 다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비전과 정책 발표 같은 호재성 제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네거티브 공방이 심하겠습니까? 아마 확인되지 않은 별의별 괴소문들이 엄청나게 떠돌 겁니다. 그럴 것 같다 3번 찍어보세요. 네. 뭐 저 혼자 이런 생각하시는 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네. 벌써부터 저러고 있는데요. 뭐. 네. 엑스파일 그 실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남 사생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집 그런 거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엑스파일 말 그대로 그게 엑스파일이잖아요, 그죠? 네. 뒷담화 그런 거. 개인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니까 연예인들 막 그 뭐 뒷얘기 뭐 그런 거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딱 개인들 호기심 불러일으킬 만한 거 갖고 지금 딱 터트려가지고 윤석열 씨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저 윤석열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이런데 나중에 심해지면 얼마나 더 이런 게 많이 나오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대선주 하실 거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자마자 편안하게 수용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치고받고 이제 공방이 심하겠구나. 호재도 많이 나오겠지만 내 마음을 흔들 만한 내 정신을 흔들 만한 그런 악재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지금 뭐 지난주 2주 전에 그죠? 네, 공수처 수사 착수 때문에 뭐 투매 나오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냥. 제가 그때 막 여러분들 앞에서 막 당황하던가요? 저는 애니농길이나 그런 걸 추천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별일 아니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경험인 거예요. 옛날 마이너스 막 15% 급락하는데 웃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훅 주무시라고. 여기서도 그랬고요. 금방 이 논란 진화될 거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하세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 편안하게 수익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드리죠.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작년 말에 있죠. 작년 말 올해 초에 뭐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주 이런 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원래 뭐 저희는 막 개별주 테마주만 하는 방이 아니에요. 이런 거 수익 내고서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LG화학도 갖고 있었어요. 이것도 보유 종목이었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다 팔았다니까요.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도 갖고 있었어요. 다 팔았고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도 이것도 다 보유 종목이었어요. 대형주죠. 많이 갔잖아요. 작년 말쯤에 팔았으니까 고점에서 판 건 아니에요. 그래도 수익 많이 났어요. 네. 대형주 많이 했다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었어요. 수익 얼마나 많이 났나요? 삼성전기도 갖고 있었고. 수익 많이 났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90%까지 수익 났어요. 대형주를 잘 하던 방이었는데 그거 싹 정리해서 대선주예요. 테마주에 미친 방이 아니라 원래 대형주 위주로 또 잘했었는데 싹 정리해서 대선주 한다니까요. 왜요? 회원들한테 그게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희는 그거를 작년 말 올해 초에 싹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다 끝내놨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요즘에 들어오시는 신규회원들 보면요. 대형주를 이제 정리해서 그 이제 대선 테마주 하시려고 들어오신 분들 꽤 많으세요. 네. 이분들은 그래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에요. 여전히 옛날 대형주 아니면 개별주 테마주도 이제 다 끝난 거 있죠. 그런 거 들고서 막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시면 나중에 후회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옮길 수 있을 때 그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래도 눈치가 좀 빠르신 거예요. 왜요?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그때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래도 눈치가 빠르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종목들이 이게 쭉쭉 바뀝니다. 네, 바뀌어요. 아까 참 안랩 얘기하고 서희전자 얘기했었죠. 네. 안랩이 꺾이고요. 안랩이 여기에서
요렇게 꺾였을 때 막 고점놀이를 한 달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양봉 하나 더 나오고 끝난 거거든요. 요럴 때 누가 나타났냐면 그때 에스콘의 저기 윌비스 있죠? 네. 일자리 테마주의 이게 원조 아닙니까? 이게 윌비스가 여기에서 등장하죠. 갑자기 11월 달부터 확 타오르는 등장. 네. 여기서 정책주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런 거 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거. 네. 성현이나 애니동률이나 저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오랜 기다림 없이 그래도 빨리빨리 많이 수익 내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수익을 어디서 나냐면, 자, 어제는 3불이었죠. 3불. 세 가지 보지 마세요 막 그랬는데 오늘은 세 가지 얘기 드릴게요. 즉 대시세는요. 대시세는 첫 번째 바닥에서 납니다. 두 번째 개인들이 잘 모르는 종목에서, 그리고 세 번째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버립니다. 그게 후발주가 됩니다. 윤석열 선발주 애니동률에 저런 거 안 사고 후발주 들고 있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맞아요. 약간 시차가 있어요. 시차. 선발주자가 반등 나오고 후발주자가 바로 움직이면 티나잖아요. 후발주자가 뭔데요? 끝까지 아닌 척하다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후발주자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맨 뒤에 확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동신건설 있죠?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동신건설이 작년 12월 달에 이게 제일 뜨거웠던 거 아닌가요? 날라갔잖아요. 자, 이 얘기 마칠게요. 네, 얘기 한번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테마주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걸 못 해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 테마주가 그 제일 많이 간 게 에이텍이에요. 작년 여름에. 네, 이게 우두머리였거든요. 이재명 씨가 그 친형과 관련된 재판에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그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때부터 그 전에 이재명 테마주가 못 갔어요. 혹시라도 경기도지사 그 취소될까봐. 네.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취소될까봐 못 갔었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무죄 판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에이텍이 급등합니다. 10,0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순간적으로 47,000원까지, 즉 4배 가까이, 4배 정도 급등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테마주의 대장주였어요. 작년 여름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 언제 갔냐면 12월 달하고 1월 달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급등할 때 에이텍은 하나도 못 갑니다. 아까 그런 똑같잖아요. 누구요? 안내비 처음에 뽑긴 뽑았는데 그 다음에 못 갔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그게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맥락이 똑같잖아요. 전고점 0이고 에이텍은 여전히 이러고 있잖아요. 에이텍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현재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12월 달에 못 갔느냐? 12월 달에 갔었어요. 누가요? 아까 동신건설 보시면 돼요. 이게 순환매거든요. 동신건설은 에이텍이 그만큼 갈 때 요만큼 갔어요. 12월 달에 이만큼 간 거예요. 이게 10,000원에서 60,000원까지 6배 갔습니다. 근데 에이텍은요? 예, 달러 그만큼 간 거예요. 요만큼. 여기 12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1월 달 있죠? 1월 달에 요만큼 올라갔는데, 네, 제가 웃잖아요, 지금. 동신건설이 이만큼 올라갔었죠? 네. 동신건설 언제 고점을 찍어요? 12월 20일 전후에 찍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네. 여기에요. 그때 뒤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토탈소프트예요. 토탈소프트는 에이텍이 그만큼 갈 때, 에이텍이 이만큼 갈 때 요만큼 간 거예요. 동신건설보다도 못 갔었어요. 동신건설이 12월 달에 이만큼 갈 때 토탈소프트 요만큼 갔어요. 근데 동신건설이 딱 고점을 찍는 순간 12월 20일쯤이라고 했었죠. 토탈소프트 바닥이 언제인 줄 아세요? 첫 상한가 나온 게 1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동신건설 딱 고점 찍자마자 뒤에서 치고 나옵니다. 한 달 동안 이만큼 간 거죠.
5,000원에서 대충 26,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4배, 5배 간 거죠. 이렇게 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왜 돈이 잘 안 벌리는 줄 아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찔러 드릴게요. 네,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냥 딱 찌를게요. 네. 자꾸 세력들 그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꽁무니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종목 두세 개, 서너 개, 몇 개 안 하시잖아요. 종목을 10개, 20개 이상 해도 대부분 물려있는 거고, 그죠? 네, 물려있는 거 빼면 종목 서너 개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세력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세력이 어떤 패턴으로 돌리는지 전혀 모르니까 맨날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매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이 룰을 바꿔서 종목을 돌린다는 걸 지금도 모르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기다려요. 이거를. 지금 빨리 이거 눈치 못 채시면 평생 에이텍 같은 거밖에 수익을 못 내세요. 아까 동신건설이 그렇게 급등할 때 에이텍은 요만큼 갔고요. 뒤에서 토탈소프트가 5배 급등할 때 양봉 딸랑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에서 무방위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에이텍 좀 봐달라고. 이거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회원들한테 에이텍 나중에 안 갈 거라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에이텍 사는 거 아니라고. 에이텍이 원래 저희가 보유 종목이었는데 수익 내고 팔았거든요.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안 갈 거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을까요? 점쟁이도 아닌데. 10년 전에 안넷, 그전엔 4대강 다 해봤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반복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 원칙, 기본이 있거든요. 그걸 마스터한 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제 모르셔서 그런 거죠. 거기서 약간씩 바뀌어요. 변형이 오긴 오지만 크게는 안 벗어나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인 거예요. 이걸 설명을 다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윤석열 씨가 대권 출마 선언하면 그때부터 과거의 안랩이나 이런 것처럼 에이텍처럼 안 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종목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간다 못 간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그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세력이 많이 갖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마 뭐 1시간 2시간씩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 1, 2분이면 끝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꼭 거기서 돈 버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렇죠. 아까 제가 먼저 밝히고 시작하죠. 저희는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랑 저희 회원들은 지금 그래요. 그래서 회원들이 되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세요. 스윙으로 바닥에서 주식을 사는데 손절가를 걸 필요가 있으며 이제 막 올라가는 주식을 들고 있는데 목표가를 정할 게 있겠습니까? 저희는 종목 추천할 때 처음에 손절가, 목표가 그런 거 제시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매수 추천 한번 하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좀 뭐 물타기 하거나 올라간다고 불타기 하거나 그런 짓 안 합니다. 왜요? 종목에 자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핑계 변명 같은 거 안 됩니다. 왜요? 자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발주자면 선발주자, 후발주자면 후발주자, 그때그때 딱딱딱 공략해서 회원들 자꾸 수익 내드리게 합니다. 저희는 몰빵 같은 거 안 해요. 다른 돈 많은 회원들이 종목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설령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희 방에서 그런 분들 바로 내보냅니다. 전체 회원이 고리개 수익이 나셔야지 뭐 돈 많다고 해서 뭐 특별 대우해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투자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회원들이 다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게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하고 부산 투자 잘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계좌 수익이 계속 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계속 저희 회원들 매매일지 보여드렸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좀 유익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내일 2탄 한번 더 해드릴까요? 저는 이게 하루에 이게 정리가 안 돼요. 하려고 하는 게 좀 남아가지고 내일 한번 더 할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네. 문자반 회원들도 힌트도 드려야 되고. 네. 아까 얘기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델타 변이. 네. 여기 보여드렸지만 우리 지금 본인께서 소액 투자라고 이제 하신 우리 파리님. 네. 파리님 여기 그 무소 TV 게시판에 저기 자유 게시판에 메밀지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회원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파리님이 주부신데 목소리도 되게 예쁘시고 아무튼 되게 미인이세요. 네. 마음도 되게 예쁘시고. 네. 5월달에 계좌 수익률 15%. 5월달에 다 손해났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돌멩이님 어딨어요? 15%. 수익률이 비슷하죠? 이제 15%. 네. 우리 루이님은 3일 연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죠? 네. 11%. 그 다음에 망고바나나님은 30%. 다 5월달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프레스님 문자반 회원이세요. 여기 네 분은 라이브 회원이시고 우리 프레스님은 16% 수익 나셨어요. 이번 요날 수익 내신 거예요. 네. 21일날 올려주셨는데 프레스님도 매매일주 올려주셨으니까 우리 회원들이 저기 뭐 응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네. 노력을 진짜 많이 하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하세요. 네. 요번에 이제 의미 있는 수익에 나오셨다고 이제 이걸 올려주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보시면 PPI 여기 수익 나셨죠, 그죠? 정다운이 이재명 시스템아주인데 한 23%이 정도 수익 나고 팔았어요. 적당히 수익 내고 나왔고요. 요거는 다른 사람 대선주인데 제가 이걸 종목은 지원했어요. 네. 문자반 회원이세요. PPI가 최정씨 관련주인데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 70% 저는 수익 내고 팔았는데 아무튼 잘 끝내셨어요. 네.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책도 많이 보시고 초보신데도 네. 주식을 한 5년 이상 하신 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니까 저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수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테이퍼링, 지수 조정 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장이 안 좋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빨리 들어오세요.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문자반 회원들도 라이브 회원들도 단톡방 회원들도 최근에 단톡방 단기 수익이 되게 좋거든요.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내일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윤석열 씨가 대권 출마 결론이 이겁니다. 내일 또 보충 설명해드리겠지만 윤석열 씨가 대권 출마 선언하면요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뭐가요? 종목이 바뀌어서 계속 릴레이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종목들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바닥에서 종목들 되게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 우리 회원들이 매집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고요. 뭐 정책주 있죠? 그 다음에 아직 안 간 인맥주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갈 겁니다. 아무튼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준비 많이 하시고 지금이라도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로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시기 전에 그래도 뭐 회비나 이런 것들 운영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난 상세하게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이제 오늘 이제 준비했던 내용 중에 못다 했던 설명들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절대로 뒷걸음질 치시거나 망설이시면 안 돼요. 네, 나를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거는 불안, 욕심, 그리고 망설임입니다. 그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네, 오경순님 감사합니다. 네.